가업승계는 적어도 7년에서 10년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들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업승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저희가 가업승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개인 자산이 있으시고 또 이제 법인의 자산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큰아드님이 가업을 승계받겠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가업 승계를 진행하고 있죠. 나머지 두 자녀분은 사업기회 제공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현물을 받아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구조를 짜드리고 또 세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죠. 가업 승계를 준비하지 않고 이 시점에 갑자기 대표님이 유보하시면 개인 재산이 100억, 법인의 자산이 200억 이런 상태에서 대표님이 갑자기 유보하시면 세금은 150억이죠. 이렇게 세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랑 동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표는 그 실질 사례고 또 그 사례에 접목시켜서 오늘 시점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이 시점의 주식 가치는 이제 98,560원입니다. 이때 오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인의 제도 정비를 해드립니다. 세무나 노무 이런 잡다한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되게끔 저희가 제도 정비를 해드리죠. 자, 그 다음에는 가업승계의 핵심 전략인 주식 가치를 조정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자녀분들한테 이제 증여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300억의 자산가의 재산을 면세점 범위인 5천만 원만 증여한다? 이래서는 가업승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또 이제 세금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적게는 5억, 20% 구간까지 아니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증여합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증여세는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녀법인을 설립하죠. 지금 자녀법인 설립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간에는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 제공은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자본 환원 전략을 쓰죠. 사실 우리 회사를 매매할 경우에는 나의 취득 원가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갈 때는 그 당시의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잉여금을 이제 세금 없이 가져 나올 수 있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도 좀 활용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이제 업무 무관 자산들, 특히 임대용 건물이나 아니면 가지급금 이런 것들은 발라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제분들이 한 4억 8천 정도의 세 부담을 하셨습니다. 이 세 부담은 자제분들이 하지만 온전히 이제 법인에서 자금을 좀 활용해서 이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를 이제 짜드리죠. 첫 해 98,560원인 이 주식 가치가 이제 74,000원, 67,000원, 49,000원, 44,000원 이렇게 이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주식 가치를 낮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 이 감액 배당이 비과세 배당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거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죠.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가 개인 돈으로 증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든다? 이거는 포괄적 증여 의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3자가 개입해서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소각도 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계속하고 또 우리 모법인 아버지 법인의 사업이 잘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일부 떼어내서 자녀 법인에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 주식 가치를 조정합니다. 매년 이제 세후 부담은 이제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고려해 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후에 30억까지는 10%의 세율이죠. 10% 이제 세 부담 구간까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증여 특례를 활용하고 또 주식 가치를 조정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뭐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복지기금에 이렇게 증여하죠. 자, 이때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증자도 합니다. 우리가 그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나 증자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가족들만 있는 법인이다. 이럴 경우 증자를 하면 주식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계속 일감 몰아주기나 증자나 자기 주식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2, 3년에 한 번씩 이런 행위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감액 배당을 해야 되겠죠. 제3자가 개입돼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녀들이 지분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감액 배당으로 세금 없이 배당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기회를 봐서 기업을 분할합니다. 아직도 이제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기업을 분할해서 이제 자녀 법인한테 넘겨야 되겠죠. 주식 가치 조정은 매년 해야 되고 일감 몰아주기도 매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세금을 좀 내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기간 7년, 이제 7년이 끝난 시점에 우리 회사가 가업 상속 공제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 자산을 매각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업승계 전략을 짜드리고 있죠. 개인 자산이 100억, 법인 자산이 200억인 이 대표님은 저희와 이제 가업승계 전략을 잘 짜서 실행함으로써 이제 세 부담은 36억 7천만 원, 세율은 12.2%, 50%의 세금을 낼 걸 한 12.2%의 세금을 내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제 사전에 증여하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큰아들이 좀 많이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큰아들은 온전히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을 팔면 또 세금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나 이제 따님 이분들은 뭐 부동산이나 현금 또 이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세 자녀들의 이제 합의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은 민사 신탁을 통해서 우리 소유는 이제 자식이 갖고 있고 의결과 수익권 그리고 또 처분권은 이제 대표님이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지만 이거에 대한 소유는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자제분들이 계속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제 대표님의 의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겠죠. 최초에 이제 아버지가 100%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아들과 이제 다른 자녀들을 좀 넣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 혼자 이제 큰 아들 혼자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끔 이제 구조를 짜가는 거죠. 이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매매나 증여로만 한다면 세 부담은 큽니다. 그렇지만
자, 이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자문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가업승계는 적어도 7년, 10년 이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유라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